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7월 2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체가 뭐야? 네 정체가 뭐야?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자, 참관자. 요즘 주식시장도 재밌고 부동산 시장은 재미없고 그냥 참관하는 입장으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한 21년 10월경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21개월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쉬는 날 없이 자료를 매일같이 찾아보고 영상을 1일 한 편 이상 아마 평균적으로 올려왔던 것 같습니다. 영상 개수가 무지하게 많이 누적되어 있네요. 또 지난 영상들은 잘 참고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영상 앞자락에 보면은 필요한 그때그때 좀 트렌드에 맞는 내용들도 분명히 내용이 있거든요. 과거 영상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21개월 만에 이제 한 4박 5일 정도 좀 휴식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드디어 휴가를 가게 되네요. 자, 오늘 내용 그래서 공지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휴방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등기 왜 안 쳐? 역시 부동산 시장은 다 사기였어 라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 롯데캐슬 올해 거래된 거 특정 아파트만 집어와 봤어요. 여기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 내용 보시면은 등기 안 친 부분들이 빠꼼하게 나타나 있고, 요거는 취소된 거래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등기 안 친 거 왜 이렇게 많아? 매매 거래 50건 있었는데 3건이 취소되었어요. 비율로 따지면은 한 6% 정도 되죠. 6% 정도 돼요. 요거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도 취소 비율이에요. 특별히 뭐 사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도 못 된다는 것 아마 제 시청자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자, 실거래 47건 중에서 무려 18건이나 등기가 되지 않았어요. 요거 빠꼬만 자리들 숫자 세어보면 18건이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이렇게 많이 신고해놓고 등기 안 한 비율이 무려 40%나 되네. 역시 남산 롯데캐슬 띄우기 할 때부터 자전거 타고 놀 때부터 알아봤어 라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돈이 9억, 8억, 7억, 8억, 9억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 이렇게 비쌀 때가 있었나요? 3월달에 막 9억 뭐 이럴 때도 있었네요. 요런 것들 왜 늦게 신고되느냐 그 이유는 알 수 있죠. 매매 계약 체결, 중도금, 잔금까지 그 기간을 길게는 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잡습니다. 근데 보통 한 3개월,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95% 정도 등기가 마무리됩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등기 비율은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40% 정도는 뒤늦게 신고되더라. 3개월에서 6개월 차 사이에 많이 신고가 되더라. 그래서 등기 신고 안 된 것, 빠꼼한 것들 날짜별로 한번 따져보면 물론 2월 달에 했는 거 지금 7월 달인데 등기 안 됐을 확률 있죠. 그 5% 범위 안에 들게 되면은 아직까지 6개월 안 지났으니까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거래 신고를 하더라. 등기 신고를 하더라. 그래서 등기 신고 안 된 거 3월 달에 했는데 너 왜 등기 아직까지 안 했니?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지금 4개월 지났어요. 4개월 지났을 때 등기 신고되는 비율은 한 60%, 한 70% 정도 되겠네요. 70% 정도 신고되니까 나머지 30%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굳이 등기 됐는지 안 됐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볼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일반적인 취소 비율 지금은 한 3%요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 3에서 4% 정도 평상기에. 그러면 취소 비율이 한 10%씩 나올 때도 있어요. 이때는 언제였느냐? 부동산 폭등기 때. 어떻게 됐냐? 아이고 좀 하얀 화면이 없네요. 네, 폭등기 때 여기부터 계약했는데 여기 잔금 치려고 하는데 한 3개월 지나서 보니까 집값이 한 3화 가던 집값이 4억 되어 있어요. 그럼 3천만 원 물어주고 말겠죠. 3천만 원 물어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취소 비율이 높아지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딱히 뭐 취소 비율이 높아지고 뭐 특별히 사기가 많고 자전거를 타고 그런 거 많지 않아요. 그런 거 아주 미미한 부분이니까 물론 그런 것들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라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미국이 금리를 내일 새벽에 올립니다. 27일 새벽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확률 98.3%. 그걸 올린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그러면 그 다음 언젠가요? 여기 9월달에 올릴 확률은 지금 21%예요. 요게 야금야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결될 거라고 예상했는 부분들까지
또 비율이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율은 조금 올라갑니다. 파월은 예전에 이야기했어요. 9월달까지 올릴 거다. 올해 2차례 올릴 거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람들은 이거 다 개무시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이 비율이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이 비율이 언제부터 미국이 5.5% 금리 갈 거라는 게 언제부터 98.3%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야금야금 올라갔어요. 지금 이렇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금리는 3.5%. 이 격차가 2%가 됩니다. 영영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기업들 90%가 0.25% 금리 더 올리면 진짜 힘들어진다. 우리 진짜 살기 힘들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다. 지금 배터리 시장만 잘 나가지 나머지 시장들 죽쓰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적자 폭이 뭐 2조가 넘어가니 삼성의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영업이익률이 뭐 90몇 %가 감소했느니 이런 뉴스들을 우리 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쉽지 않은 시장이구나. 우리나라만 쉽지 않다는 거죠. 다른 나라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따라가 주는데 우리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흑자난다고 마냥 좋아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불황형 흑자, 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알맹이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됐을 때 우리도 울미의 겨자 먹기로 올릴 수도 있다. 그럼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이 정책이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시장 박스권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더 재미가 없어질 수 있겠다. 매도 물량 증가세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폭등하나요? 전세 물량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다고 전세가 폭등하나요? 그 다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장세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거래량은 그나마 대구가 상당히 선방합니다. 대구에 2,000건 거래 나왔죠. 부산은 2,200건이거든요. 이거 보면 한 100건, 200건밖에 차이 안 나요. 아파트 개수 차이 많이 나요. 인구수 많이 차이 나요. 배후도시 인구도 많이 차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거래량은 선방하고 있다. 이 선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준신축 아파트, 어느 정도 약간은 시내권, 평당 1,000만 원 아파트의 시대가 열리면서 거래량이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의 거래량은 지금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신고되어 가는데요. 요거 아무튼 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83건 신고되었고요. 특별히 많다 적다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동네별로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남구 지역 오늘 비싼 아파트 3억 4,800, 고점은 4억 7천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달서구 지역 볼게요. 7억 4천까지 갔던 것이 6억 1천, 거의 한 20% 정도 빠져있고요. 월성 탐정 그린코 아이디파크 5억 5천, 뭐 6억을 가요, 7억을 가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단한가요? 아직까지 그런 거래 많이 나오지 않죠. 상인 화성파크드림 요건 직거래였어요. 8억 9천까지 갔던 것이 5억 천. 돈 많은 사람은 좋겠다. 집도 이렇게 크고 넓고 비싼 집을 가지고 있고 이 절세 효과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절세 효과인지 아는 지인을 통해 저렇게 거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 월성 월드메리디앙 4억 8,500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층 기준으로. 요것도 계속 지금 박스권 맞죠? 박스권에서 약간 미묘한 요런 흐름들이 나타날 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박스권 요런 이렇게 차트도 보시면 어느 정도 박스권. 물론 굉장히 낮았을 때와 비교하면 한정없이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그렇지다 않더라. 네, 6억 4천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 요 사이트는 APT2 아파트 2미 나를 위한 아파트 상인자이 19층 3억 8천.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63제곱미터 3억 8천. 그리고 월배 2차 아이파크 소형평형 3억 5천.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소형평형 3억 2천. 성당동도샵 3억 2천.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특별한 호재고 뭐고 막 뛰었던 지역들이 조금 더 아픕니다. 대실역 청아람 거의 40% 정도. 이번에 달성군 지역입니다. 그 다음은 3억짜리 아파트 대실 태양아너스. 동구로 넘어갈게요. 동구 지역이 아무래도 신축, 완전 최신축, 동대구역 이슈로 최신축들. 분양가가 너무 비쌌어요. 6억입니다. 그 아래 동네로 바로 보세요. 바로 국평의 직거래이긴 하지만 가격이 바로 3억대로 떨어지죠. 같은 동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온도차가 좀 제법 크다. 북구 지역도 살펴보시면 가장 최신축들. 최신축 가격 4억 중반, 한창 때는 5억 후반까지 갔었던 곳, 나머지도 4억 5천, 3억 8천, 이 평당 1,000만 원 시대를 여는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그 다음 수성구 지역은 좀 넘사벽입니다. 제일 높았던 곳 24억, 그 다음 10억, 9억, 7억 하는 아파트 범원 나온 프라이빗 19층, 12억 5천까지 갔던 것이 7억 8천. 고점 대비 거의 한 5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중개거래죠, 중개거래. 직거래 아닙니다. 층수 19층이에요. 수성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110제곱미터 가격이 7억 5천입니다. 110제곱미터 40평. 아직까지 7억대, 6억대. 역시 수성구는 수성구다. 대구 평균 매매 가격의 2배를 웃도는 그곳. 하지만 수성구도 가장 핵심 지역들을 제외하고 나면 또 나머지 좀 외곽적으로 밀려나면 평당 1,000만원 좀 훨씬 조금 더 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독보적으로 많이 나가진 않는다. 좀 외곽 지역도로 가면 시지, 범물, 또 이런 지역들, 다른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은 또 평당 1,000만원에 가까운 거래 금액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중구 지역으로 와보면 중구 원래 인구도 별로 없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곳 청운맨션 1억 6천. 자, 이 정도까지 가격 살펴보고 건당 거래 대금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특례 효과 아직 남아있다. 대구 거래량이 거의 탑일 거예요, 아마. 인구수 대비나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지금 대구 분위기는 거래량 자체는 물 올랐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죠. 물론 광역시 140만, 광주, 대전 이런 도시들도 거래량 1,000건 이상씩 나오곤 하는데 아무튼 이 적었던 거래량 대비 이 반등했는 거래량 모습은 대구가 거의 탑이에요. 근데 가격 반등도 탑으로 나타나지는 않다라는 부분. 3억 미만 이상 반반입니다. 반반. 3억에 살면은 3억짜리 아파트만 살아도 거의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중산층이라고 봐도 될 정도 같습니다. 5억, 6억 하도 우리 이야기해놔서 그렇지 이런 아파트들에 사는 사람 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6억짜리 이상 살려면 한 10명 중에 1명 나 상위 10%야 하면은 한 6억 이상 집에 살려나? 그것도 이 6억 여기도 이제 부채 비율이 또 문제가 되긴 합니다. 특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을 막 60%, 70% 끼고 있으면은 이것도 중산층이라고 하기 애매하죠. 내가 3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서 주식을 한 10억 가지고 있다.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는 요 평균적인 모습만 봅니다. 분양권 거래가 다시 많아졌네요. 39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W 거래 9억대 8억,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거래까지 오늘 눈에 띄는 하루였고요. 용산자이, 월베, 라운 프라이빗 DL, 또다시 용산자이. 대단해요. 가격 대단해요. 역시 용산자이 가격 보시면 6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웬만한 지역 다 발라버리네 라고 하지만 분양가가 정말 인사했겠어요. 분양가 자체가 웬만한 지역을 다 발라버렸죠. 네, 전세 거래량 55건. 계속 50건대 거래 나타납니다. 뒤늦게 신고되는 거래 건수도 좀 간혹 있긴 하지만 저 정도 모습. 4억 5천짜리가 3억, 6억짜리가 4억 5천. 4억 중반대까지 갔던 3억 중반이 2억 5천. 4억 중반도 4억까지 갔던 것도 2억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그래서 요 신축, 자산 최신축, 어제 보면 3억짜리 거래도 있지만 최신축 2억 5천이면은 최신축 대구 시내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다. 외곽으로 빠지면 2억대도 가능하다. 라는 부분들이 대구의 집값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이렇게 빠지죠. 오늘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아마 좀 재미로 좀 보시지 싶어요. 가지고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내가 사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관찰들은 하고 계시지 싶은데요.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 가는 놈만 가는 그런 모습. 자, 뒷부분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길었지. 뒷부분 마치고 조금 며칠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